네, 이번 시간에는요, 복귀와 실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귀와 실전. 일단 복귀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이 다 끝난 이후에 완성된 차트, 이미 다 흘러간 차트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어떻게 매매를 했었겠구나.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디서 수익을 보고 어디서 손절을 했겠구나. 라는 걸 살펴보는 게 복귀죠. 맞죠? 한 번 더 차트를 보면서 복습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복귀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굉장히. 실제로 매매한 이후로 차트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매매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내동 매매는 혹시 하지 않았는지 정말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매매를 했는지 이렇게 마우스를 들고 체크를 이렇게 해보고 눈으로 직접 내가 정확하게 매매를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더 만져보고 보고 느끼고 이러는 것은 어,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실전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순간에는 내가 매매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내가 추격을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거래량이 폭발했다가 줄어들었을 때 눌림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복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실전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정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복귀와 실전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귀와 실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주식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설령 그게 완벽할지는 못하더라도 기준과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게 복귀할 때는 굉장히 잘 보여. 왜냐하면 이미 다 흘러간 차트.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겠네. 여기서 사고 이 파동을 먹었겠네. 쌍봉 그린 다음에 눌렸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런 데서 사고 이걸 먹고 나왔겠네.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보인단 말이죠. 좋은 것만. 보통 우리가 복귀를 할 때 주도주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보다는 수익 나는 것만 사실 많이 눈에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실전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본다면 뭔가 가파르고 두렵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서 추가적인 파동을 먹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눌리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정말 초보자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들어왔고 강한 놈이고 근데 강한 놈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눌리면서 모아가야 되는데 실전에서 이 환경을 딱 본다라고 한다면 못 사죠. 살 수가 없죠. 맞나요? 살 수가 없어요. 내 게임즈도 보면 오늘 제가 여기서 잡고 살짝 먹고 나왔어요. 살짝.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지지라인이야. 그쵸? 상승할 때 돈이 몰렸던 자리고 지지라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복귀할 때는 와 사고 팔면 되는구나. 지지라인을 사고 최소한 이런 저항라인을 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사기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복귀는 심리와 감정과 어떤 우리의 멘탈을 흔들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차트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모아가서 팔고, 모아가서 팔고, 모아서 팔고, 모아가서 피날레로 마지막까지 다 먹어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하지만 실전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이 파동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복기를 해요. 복기를 하고 기술을 갈고 닦고 혹은 뭐 기법이 있으면 기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당장 50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진 않죠. 50만 원. 단돈 50만 원이라도 이 실전에서 제대로 한번 사보라는 거예요. 침착하게. 하루에 한 종목이어도 좋으니까 실제로 매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느끼고 적어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샀어요. 여기서 샀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어떤 기분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종목을 들고 있었는지 그걸 실시간 동안 다 적어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차트가 움직일 때는 적어둘 수 없죠. 매매가 끝나면 내가 여기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여기 사서 지금 요동쳐요. 이렇게 파동이 이미 가파르게 오른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떨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손으로 적어놓고 감정들을 우리가 복귀한다면 기법뿐만 아니라 감정들을 복귀해 본다면 나중에는 이런 데서 안 사고 내가 비교적 거래량이 줄었던 눌림 자리에서 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실제 흘러가는 차트 현장에서 느껴져요. 실제 차트 현장에서. 뭐 돌파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 내가 여기 딱 돌파했을 때 샀는데 어떤 느낌 들었지? 내가 매도는 정말 매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매수를 했었나? 아니 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묻지마로 매수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매도 타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보완하고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구간들이 반등이 나올 지점이니까 내가 눌려도 이렇게 나오는 한이 있어도 손절 잡고 사보자. 쌍바닥이 나왔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한번 진짜 모아보자. 내가 공부할 때 바닥이 잡히고 상승이 나오면 다시 눌려도 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라는 걸 공부했으면 실제로 사고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죠? 뭐뭐 할 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접 해보지 못하고. 맞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움직이는 차트에서 감정들을 다 느껴보고 손수 볼펜으로 내가 느낀 감정들을 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은 달라요, 여러분들. 복귀할 때와 공부할 때와 기법을 만들 때랑 이미 완성된 차트를 가지고 기법을 만들 때랑 매매할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번외로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내가 평소에 했었던 금액이고 이 정도 금액은 엄청난 부담감이 들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한다면 2배가 된 거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더 요동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리가 더 요동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객관적으로 이 차트에 대입을 할 수가 없고 흘러가는 차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몇몇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본인은 베팅 금액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조금 힘든 것 같다. 실력은 있는데 베팅 금액이 한 번에 너무 커지니까 차트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같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했으면 객관적으로 매매하다가 여기서는 나왔을 텐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6%를 한다면 요걸 먹을 수 있었을 텐데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너무 막 마음이 떨리고 유동치니까 딱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6% 먹을 걸 2% 먹죠. 물론 시드가 크니까 뭐 200만 원 했을 때는 4만 원을 벌었겠고, 그쵸? 벌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는 6%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가지고 매매했을 때가 2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보다 더 수익금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비중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늘. 제가 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더럽죠, 여러분. 더럽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베팅 금액을 늘렸어요. 평소에는 5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매도가 나간 거예요. 10%씩 계속 판 거예요. 계속. 만약에 내가 정말 부담이 안 되는 금액 2천을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매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중을 오버베팅 하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비중을 조절해서 사니까 객관적으로 떨구니까 더 변곡에서 팔고 떨구니까 변곡에서 팔고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매매를 사실 수익을 좀 봤지만 매매는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만 복귀를 할 게 아니라 비중 그리고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좀 행설술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